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4일입니다. 요즘에는 날씨가 선선하고 생활하기가 좋습니다. 추석 때만 해도 날씨가 상당히 더웠는데 요즘에는 날씨가 선선해서 생활하기가 좋습니다. 요번 또 가을이 되면은 또 여러 자격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뭐니 해도 제가 살아보니까 가장 평생 직장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직장에 다니면은 정년퇴직을 하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사실상 정년퇴직이라는 게 없잖아요. 자격증이면은 자기가 공인중개사라든가 다른 창업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으면은 죽을 때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 그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저도 자격증을 따보니까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오라. 제가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직장에서 오라는 데가 많아요. 여기서 오라, 저기서 오라, 손짓 하는 데가 많아요. 아니, 자격증이 없다면은 지금이 나이 70에 어디 취직할 데가 있어요? 못합니다. 그리고 자격증이 있어도 이제 사무를 볼 수 있는 자격증이 좋아요. 실제로 노동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사무적이잖아요. 어디 가서 일을 하거나 노동을 하는 건 없습니다. 가서 검사하고 시찰하고 그런 것만 하기 때문에 그게 좋다는 얘기죠. 또 다른 자격증은 노동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용사, 미용사를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창업을 하려면은 내가 일을 해야 되잖아. 노동의 대가로 머리를 깎아주고 또 지게차 굴삭기 자격증을 땄다 그러면 내가 직접 운전을 해가지고 이동을 해야 된다. 그런 직장보다는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 노동하는 경우에는 없잖아요. 사무적, 정신적으로 노동을 하는 자격증이 늙어서는 가장 좋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또 산업안전, 산업기사 이런 것은 노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시하고 감독하고 건설 현장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고가 나면은 안전관리사가 이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창업을 해가지고 자기가 하는데 개인이 하는데 책임질 일도 없고 괜찮지요. 그런 경우에는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학원 같은 거 하면은 괜찮습니다. 창업을 해가지고 학원 같은 거 하든지. 학원 같은 거 하려면은 강사를 채용해야 된다. 또 강사 월급을 줘야 한다. 사람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원을 하려고 그러면은 학원 강당이 커야 하잖아요. 학생들의 수업을 지도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평수가 얼마 안 됩니다.
뭐 그 강당을 얻을 필요 없어요. 조그마한 그 면적에 에다가 공인중개사를 차려가지고 장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공인중개사라는 것도 경기를 타기 때문에 간 자격증이 있어도 장사가 안 돼가지고 폐업을 하는 그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있습니다. 이제 그 이용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노동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힘이 들지는 않습니다. 힘이 들지 않아요. 그냥 가위를 가지고 약간 서가지고 이제 머리를 깎는다. 그것뿐이지 큰 힘은 안 들어가요. 그리고 그 창업을 하는데 그 처음에 창업을 할 때 그 창업 비용이 별로 많이 안 들어가요.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평수가 작은 조그마한 가게 하나 얻고 그 빚하고 가위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용사 하면 돼요. 이용사 하는데 창업 비용이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그냥 가위하고 빚하고 머리 깎는 면적이 아주 좁아요. 한 3평, 4평 정도 되는 것만 얻어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가게가 뭐 3평, 4평 되는 게 그 가게를 얻는다고 해도 가게세가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도 그 정도면 됩니다. 창업을 할 때 그 면적이 그 규정상 몇 평방미터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적은 면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용사, 미용사 같은 경우에 그런데 머리를 깎는다고 그래도 좀 나이를 먹으면은 서서 한다는 게 힘은 들지요. 저는 공인중개사는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 얘기만 하고 서류만 작성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는 사실상 경기를 많이 탄다. 그래서 장사가 안 될 때는 안 되고 될 때는 되고. 뭐 머리 깎는 게야 뭐 머리 깎는 것도 자기가 머리를 잘 깎느냐 못 깎느냐 뭐 좀 가격이라고 하지만은 좀 머리 깎는 그 이발료를 좀 다운시켜 가지고 깎아주면 되거든요. 그게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8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이용사 자격증을 가지고 밥벌이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늙어서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지게차, 굴삭기 이런 것은 나이가 80이 돼가지고 그 지게차, 굴삭기 운전을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순발력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순발력도 있고 나이가 70, 80 먹었는데 몸이 굼뜨고 좀 그렇잖아요. 느리고 하다 보면은 굴삭기 지게차 자격증이 있어도 늙으면은 그거는 좀 하기가 힘듭니다. 늙으면 힘들어. 그리고 저도 택시 운전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택시 운전 기사 자격증도 그게 이제 늙으면 운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순발력이 없고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택시 운전 자격증도 나이가 80이 넘으면은 써먹는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용사 같은 경우에는 뭐 사고 날 일이 없잖아요. 추워서 밖에 나가서 벌벌 떨 일도 없습니다. 그냥 가게 안에 들어서 손님이 오면은 머리만 깎아주고 뭐 염색하고 그다음에 아이롱하고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커트만 한다 해가지고 머리만 그냥 깎아주면은 편합니다. 뭐 염색하고 뭐 아이롱하고 이렇게 하려면 그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커트만 하겠다 그래서 머리만 깎아주고 집에 가서 이제 간단하게 아이롱이라든가 염색은 염색왕에서 가서 하라. 이건 커트만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깎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용사, 미용사 같은 경우에는 늙어도 할 수 있어요. 뭐 손님이 오면은
따뜻한 그 가게에서 깎으면 주면 되잖아요. 그 뭐 염색약 이런 걸 풀어 헤쳐가지고 냄새 나는 거 만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 염색은 여기서 하지 않고 커트만 합니다 하면 머리만 간단히 깎아주면 돼요. 뭐 한 사람당 8,000원씩이나 뭐 이렇게 좀 싸게 해주면은 손님이 꾸준히 옵니다. 그런 자격증이 괜찮다니, 늙어서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따면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평생 그 직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노후 대책으로 자격증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격증 중에는 늙으면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 지게차 자격증이라든가 굴삭기 자격증은 늙으면 잘 못합니다. 그거 자가용 운전자 하기도 힘든데 못하지요. 그런 거는 늙어서 그런 건 잘 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용사 자격증 따가지고 커트만 하겠다. 그럼 뭐 손님 왔을 때 커트 잠깐 하고 앉아있다가 하고 그러면 됩니다. 제일 편한 거는 그 공인중개사인데, 공인중개사는 장사가 안 돼가지고 폐업하는 게 많습니다. 그게 경기를 많이 타요. 그게 자격증이라고 하면은 늙어서 힘들이지 않고 사무 쪽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따면은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유튜브를 노후 대책으로 이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에 들어앉아서 심심하니까 저처럼 이제 유튜브를 찍어가지고 돈은 많이 벌지 못하지만은 용돈 정도는 몇십만 원만 벌면 되거든요. 노인이 한 달에 3, 40만 원만 벌어도 큰 돈입니다. 노인이 뭐 큰 돈을 어떻게 벌어요? 여기 구청이나 그 시청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해도 30만 원, 40만 원 대비기 타지 못해요. 그래도 그게 큰 돈입니다. 그 정도 벌면 되지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나요? 어디 가서? 못합니다. 유튜브를 해서 한 3, 40만 원만 받아도 노인으로서는 만족이지요. 한 2, 30만 원만 받아도 노인한테는 큰 돈이 됩니다. 유튜브를. 그래서 노후 대책으로 그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자기가 전문 분야가 있으면 괜찮죠. 자기가 뭐 옛날에 의사를 했다 그러면 그 의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 전문으로 하던 분야를 유튜브에서 하면은 괜찮겠지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걸 있으면은 유튜브를 해도 괜찮다. 늙어서도 할 수 있는 자격증 종목이 제게 몇 가지만 얘기했지만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